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거짓말을 하면 조리돌림을 했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리돌림이라는 말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말로 흔히 말하기는 왕따라고 하죠. 왕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왕따를 시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살면서 누가 거짓말을 했다. 아무개 내가 거짓말했대. 쟤네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집 근처를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이들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어른들은 마주치면 얼굴 다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살았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냐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요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짓말을 하면 동네에서 조리돌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속인 놈이 잘못이란 얘기냐? 속은 놈이 잘못이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뻣뻣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된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목적을 달성하면 그게 최고다. 이런 논리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 국민이 방송을 보는 가운데 그런 당당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거짓말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곳에서 또 청문회를 하면서 또 답변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 나와서 당당하게 속인 놈이 잘못이란 말이냐? 속은 놈이 잘못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거짓말로 이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런 것이 당당한 것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풍토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서 이득을 얻어내는 것이죠.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치든지. 그러니까 신뢰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끼리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부부지간에 거짓말을 한다. 남편이 부인에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사 끝나고 성매매업소에 가서 섹스를 하고 싹 씻고 집에 가서 일 때문에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가정이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될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만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피고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부부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미래를 약속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여서 어떤 피해를 심리적으로 크게 끼치게 되면 그 배신감 때문에 몸을 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그 신뢰라는 것은 가장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 신뢰가 깨졌을 때는 그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거짓말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신뢰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과연 국가와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또 국민들이 국가를 속이고 국가와 국민이 서로 믿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과 국민과의 신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론이 진실만을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때 신뢰관계가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국민과 정부, 언론과 국민, 그 다음에 학교와 학생,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관계가 충실했을 때 그 사회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청문회장에서 속인 놈이 잘못이냐 속은 놈이 잘못이지 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당당하게 얼굴을 뻣뻣이 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던 그런 나라가 세계 10대 무역국가 중에 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못 배운 사람이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문맹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밥을 배부르게 먹고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고 겨울이면은 연탄가스로 동네에서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지 못해서 성장한 장성한 자식들을 서울로 보내서 월급은 필요 없으니까 밥이라도 먹여주십시오.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려보냈던 그런 나라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조리돌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래.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 우리도 잘 살기만 한다면은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질끈 매가지고 뼈가 휘도록 일을 해가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뜬 사람이 냉장고에 먹지 않아서 버리는 음식이 가득 찼었고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아끼려고 심리를 걸어 다녔던 사람들이 문 앞에 조금만 걸어도 되는 거리를 자가용을 탁탁 끌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더 좋은 곳에서 더 멋지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받으려면 동에 가서 급행료를 내지 않으면 안 띄워주던 그런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빛과 번쩍하게 지어놓은 주민센터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켜놓고 또 뜨거운 난방을 해놓고 부족한 비 없이 근무를 하면서 만족해 하십니까? 그런 만족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최첨단 장비를 갖춘 그런 호화스러운 건물에서 국민들에게 언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놓은 국회의사당에 앉아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각계각층 어느 분야에서도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데를 제가 본 적이 없고 또한 국민들도 국가의 자기 의무를 다 제대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사실은 의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져보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난하다고 했던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위권 이내로 잘 산다고 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부유해진 만큼 더 나빠졌다는 결과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 새끼가 지금 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야 하면서 몰아붙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또 그 사회가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시각각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안 보이시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이 다가온 나라가 바로 내 나라고 그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라면은 당연히 그 피해는 내가 입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못 살 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 조리돌림을 당할 때는 우리의 생활 형태가 대가족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혼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독거세대가 많은 것이죠.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윤리가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된 것은 바로 가정 파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 파괴.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소속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인간은 목숨은 이어갈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내 소신껏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혼자서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걸 많이 본다고 해도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죽을 때 거의 다 가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어느 나라가 됐든 그런 인간이 사는 부유한 또 부강한 나라는 전부 다 가정이 단단한 건실한 그런 가정들이 많은 사회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윤리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약속도 필요 없고 진실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나만 편하면 되고 그저 내 입만 즐거우면 되고 내 말조 신경만 즐거우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건실한 가정이 많은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이 거짓말하는가, 또 어떤 단체에서 거짓말하는가, 어떤 조직이 국가에 나쁜 해악을 끼쳐가지고 결국 내 가정에 피해를 오게 만드는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분수 한도 내에서 인생을 살아야지만 만족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운명의 처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운명의 처벌은 법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운명의 처벌은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당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나 스스로 항상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에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이야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